법인생활 송창영 변호사입니다. 앞서 발표자께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지급결제제도의 완결성과 지급수단 당사자의 도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고 그 거래 규모 또한 점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급수단의 출현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완화시킴에 따라서 효율성을 증식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종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아왔던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의 새로운 사업자들이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관련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 등으로 인한 결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일적인 법제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제3주제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적인 지급결제법제의 마련을 전제로 지급업자의 도산 이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 지침 투입 내용은 이용자를 지급업자의 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지급업자에 대해서 서비스 유형별로 2만에서 12만 5천 유로 이상의 초기 자본을 충족할 것과 일정한 수준의 자기 자본을 유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급 개시 업무와 계좌 정보 업무를 제외한 지급 업무를 영위하는 지급업자에 대해서 자금의 구분 관리, 보관 자금을 은행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거나 안정성과 유동성을 갖춘 저위험 자산에 운용할 의무, 도산시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 소속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지급업자의 다른 채권자의 권리로부터 전용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지급업자와 같은 계열에 속하지 않는 보험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보험증권이나 보증으로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급결제법제와 관련한 특별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각주의 송금업자법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주의 경우 송금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으로 재무 및 신용, 사업상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지급수단의 구입자 또는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하다고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보증회사나 보험회사의 보증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자급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래 은행업에만 허용되어 왔던 환거래를 일정한 소액거래에 한정하여 자금이동업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동업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적 기초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자금이동업자가 수행하는 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전액을 보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탁소의 공탁, 금융기관과의 보존계약 체결, 신탁회사 등에 대한 신탁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지급수단 당사자의 도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보험 강제가입과 고유재산과 정산대금의 분리관리,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외국 입법 내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안들이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통합적인 지급결제법제가 마련될 경우 이와 같은 자산 안전성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적인 보호 방안으로 일정한 수준의 자기 자본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기존 금융업의 경우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한하는 경우 그 영위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업에 비해 영업행위 규제가 약한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등 위험 요소가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겸용 제한은 앞서 살펴본 건전성 규제와 자산 안전성 규제의 도입 수준을 고려하여 그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새로운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통화 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상통화 거래소, 즉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도산 시에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의 권리를 도산법칙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산법 전문가이신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고견을 구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